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인 박연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김성현이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여보,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새로운 거래처랑 계약 건으로 며칠 더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지수 학원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몸살기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금방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지수한테도 아빠가 곧 돌아간다고 전해줘.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성현 씨의 가족분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서에 잠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성현 씨가 어제 저녁 낙동강 근처를 걷다가 실족해서 강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물살이 워낙 세서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병원에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이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7살 딸 지수와 함께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수영 잘하잖아.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 계실 거야. 그래, 우리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강 하류에서 성현의 옷가지와 신발이 발견되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실종 상태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사망이 확정되어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는데. 실종 선고가 나려면 보통 7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지급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7년이라니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성현의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500만 원을 주긴 했지만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영경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성현이가 우리 집 전세금도 보증을 서준 상태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지수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업주부였던 제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경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서. 매니저님, 제발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이 일이 필요해요.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다른 곳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어서 월세 50만 원 내고 지수 학원비와 생활비 충당하기가 정말 빠듯했어요. 가끔 지수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용돈을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 이번 주말에 새로 나온 영화가 있대.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꼭 보자, 어? 괜찮아, 엄마. 나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아요. 엄마가 힘드시는 거 알아요. 이런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으로까지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던 어느 날 고향 친구 정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예요. 영경아, 어제 강남에서 성현 오빠 봤어. 언제 서울 올라왔어? 그리고 언제 같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오빠가 많이 바쁜가 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진아, 내 남편을 봤다고? 5년 전에 죽었는데? 뭐? 뭔 소리야? 나 어제 분명히 현대백화점에서 성현 오빠 봤는데? 30대 중반 여자랑 4살 정도 된 아이랑 함께 있었어. 3명이 정말 가족처럼 보였는데? 혜진아, 장난하는 거지? 우리 성현이는 5년 전에 부산에서 강에 빠져서 죽었어. 시신도 못 찾았고. 영경아, 나 지금 장난할 상황이야? 내가 성현 오빠를 20년 넘게 봐왔는데 다른 사람과 헷갈릴 것 같아? 걸음걸이며 뒤태며 정말 성현 오빠 그 자체였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몰래 사진도 찍었거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었다고? 지금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영경아, 그 사람이 탄 차 번호도 기억해 뒀어. 검은색 소나타였어. 곧바로 혜진이가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정말로 성현의 뒷모습과 똑같았어요. 체형, 걸음걸이, 심지어 입고 있던 옷 스타일까지도요. 혜진아,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볼 거야. 너도 같이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나도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지금 바로 출발할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바로 혜진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계속 혜진이가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는데 볼 때마다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성윤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혜진아, 만약에 정말 성현이라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확인부터 하자.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그럼 지난 5년은 뭐였을까요? 저와 지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성현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현대백화점에 도착해서 혜진이가 성현을 목격했다는 곳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영경아, 오늘은 안 오나 보다. 내일 다시 와볼까? 그래야겠어. 근데 혜진아, 차 번호 가지고 뭔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설 탐정한테 의뢰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차 번호만 가지고도 많은 걸 알 수 있다더라. 그래서 그 즉시 근처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이었어요. 사설 탐정 사무소 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혹시 차량 번호로 소유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이 5년 전에 실종됐는데 어제 친구가 그 사람을 봤다고 해서요. 혹시 정말 저희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그런 경우시군요.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200만 원이라니요.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몇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을 거의 다 써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차량 소유자 정보는 내일까지 알 수 있고요. 거주지나 직장 정보는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가 계속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연경아, 200만 원이면 너한테 정말 큰 돈인데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까? 고마워, 혜진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만약 정말 성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현일 거라고요. 다음 날 오후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차량 소유자 정보 나왔습니다. 김성현 씨 맞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성현이었다니요. 정말 김성현이 확실한가요? 네. 주민등록번호까지 대조해 봤는데 부인 남편분이 확실합니다. 현재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이 5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보니 4년 8개월 전부터 그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나요? 최은영이라는 여성과 동거하고 있고 4세 남아가 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민준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 봐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저는 지수에게 아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3일 후 탐정에게서 성현의 정확한 주소와 직장 정보를 받았어요. 혹시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에 직장 앞에서 대기했다가 퇴근하는 모습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성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그때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 다음 날 오후 탐정에게서 영상이 전송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현이었어요. 5년 전보다 조금 살이 빠지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틀림없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현은 회사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실종되기 전에 그 환한 웃음 그대로였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민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야 하니까.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까지 정말 성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와 함께
성윤이 사는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영경아, 정말 괜찮겠어?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어. 괜찮아. 이제 직접 확인해야겠어. 5년 동안 속은 게 억울해서 미치겠어. 분당 정자동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라 단지 안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때였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혜진이가 기억한 바로 그 차량 번호였습니다. 영경아, 저 차야. 저게 그때 봤던 차.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서 성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4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성현을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이야.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아빠랑 엄마랑 민준이가 다 있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민준이가 치킨 먹고 싶다는데. 그럼 치킨 시켜 먹자. 우리 민준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세 사람이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5년 전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혜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줬지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영경아, 진정해. 너무 충격받지 마. 혜진아, 저 아이가 우리 성현 아이야. 저 여자와 성현이 5년 동안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어. 영경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겠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현이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던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탐정에게 전화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부인, 추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씨와 김성현 씨는 사실혼 관계로 4년 넘게 함께 살고 있고요. 아이는 김성현 씨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4년 넘게요? 그럼 성현이가 실종되기 전부터 그 여자와... 네, 추정컨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뭔가요? 최은영 씨가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산부인과에 같이 다녀온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김성현 씨가 최은영 씨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둘째까지 임신했다고요? 둘째요? 정말 확실한가요? 네, 임신 5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씨가 최은영 씨한테 우리 딸이 태어나면 민준이가 동생 잘 돌봐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녹음했습니다. 딸이요? 네, 딸로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아기용품도 분홍색으로 주문하는 걸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화가 났어요. 저와 지수는 5년 동안 힘들게 버텨왔는데 성현은 새 가정에서 아이도 하나 더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인, 혹시 필요하시면 김성현 씨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에 기다렸다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네. 다만 공공장소에서만 가능하고요. 저희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경에 김성현 씨가 퇴근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지수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정말 살아있어요? 그래, 지수야. 아빠가 살아있어. 그런데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그 여자가 지금 둘째도 임신했어. 둘째요? 그럼 아빠가 우리 완전히 잊고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지수야. 엄마, 저 정말 화나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가 우리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새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지수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았어요. 지수야, 엄마가 내일 아빠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볼게. 왜 그랬는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다 물어볼 거야.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돌아올 생각은 없는지도 물어보세요. 만약 없다면 저희도 아빠 없이 잘 살 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일 성현을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성현의 직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 조용히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부인, 저기 회사 정문 보이시죠? 보통 6시 30분쯤에 나오시는데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 정말 떨려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손만 흔들어 주세요. 6시 40분쯤 되어서야 성현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말랐고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생겼지만 분명히 제가 알던 그 사람이었어요. 성현은 휴대폰을 보며 걸어 나오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은영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민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는 건 괜찮지? 아, 그리고 오늘 산부인과 검진 어땠어? 우리 딸 건강하다고 했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성현이 맞았어요. 성현이 회사 앞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라갔어요. 성현아. 성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을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영경이야? 어떻게 여기를... 나야, 성현아. 5년 만이네. 아니야, 너 지금 사람 잘못 본 거야. 나는 성현이가 아니라... 성현아, 그만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할 거야? 20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성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영경아, 어떻게 날 찾았어? 누가 알려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5년 동안 여기서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살았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우리를 속였어? 영경아,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횡령?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너한테는 말 못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런데 은영이가 그때 나를 도와줬어. 돈도 빌려주고 변호사도 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정이 들었다고? 그래서 5년 동안 죽은 척하고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죽을 생각이었어. 강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말려서.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면 보험금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보험금? 당신이 실종이면 보험금을 어떻게 받아? 7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성현은 그제서야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은 듯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몰랐어. 미안해, 영경아. 미안하다고? 5년이야, 5년. 나와 지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마트에서 계산원 하고 카페에서 알바해서 한 달에 130만 원 벌어서 살았어. 지수는 친구들과 영화도 못 보고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은영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은영이는 지금 둘째도 임신했고. 둘째? 그럼 정말 우리 가족은 완전히 잊고 새로운 가족 만든 거네? 영경아,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의 삶이 더 편해졌어. 은영이는 나를 이해해주고 민준이는 정말 귀엽고. 당신 정말 변했구나. 예전의 성현이라면 절대 그런 말 못했을 텐데.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잖아.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지수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다른 여자랑 잘 사니까 좋겠네. 영경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쳐다봐. 쳐다보면 어때? 당신이 부끄러운 짓 했으니까 쳐다보는 거잖아. 영경아, 제발. 이미 5년이나 지났어.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새로운 사람? 나는 5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어. 혹시나 당신이 살아 돌아올까 봐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새 가족까지 만들어 놨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영경아, 제발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 은영이한테는 이 일 말하지 말아줘. 은영이는 내가 이혼한 줄 알고 있어.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은영이가 나를 떠날지도 몰라. 뭐라고? 이혼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그래야 은영이가 안심하고 나랑 살 수 있잖아. 영경아, 제발.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자. 은영이와 아이들은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당신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같이 산 여자가 죄가 없어? 은영이는 정말 모르고 있어. 제발 은영이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줘. 안 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영경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지수 대학 등록금은 보내줄게.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50만 원씩 줄 수 있어. 50만 원? 당신이 나를 거지로 보나? 5년 동안의 배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50만 원이야? 그럼 얼마나 줘야 해? 100만 원? 나도 여기서 살아야 하고 은영이랑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해서 그렇게 많이는 못 줘.
당신 정말 뻔뻔하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왜 그랬는지, 우리 가족을 왜 버렸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미 다 말했잖아.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은영이가 너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줘. 그 순간 정말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알겠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나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볼 거야. 위자료라도 받아야겠어. 위자료? 영경아,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리고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위자료를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지수 아빠도 아니고. 영경아, 그렇게 말하지 마. 지수는 내 딸이잖아. 딸? 5년 동안 생일 선물 하나 안 보내고 안부 한 번 안 물어본 사람이 무슨 딸 타령이야? 지수는 이제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영경아,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리고 혹시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 불러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성윤이 뒤에서 불렀어요. 영경아,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탐정에게 전화했어요. 탐정님,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네,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내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수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새 가족이 더 좋다고? 지수야. 아빠는 이제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엄마, 나는 그런 아빠 필요 없어요.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탐정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였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부인, 남편분이 5년간 가정을 유기하고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혹시 남편분이 실종 신고 상태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니까 사회생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자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오히려 저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 5년간의 가정유기와 사실혼 관계, 그리고 자녀까지 있는 점, 게다가 실종신고 상태를 악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보수 15%입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서 착수금은 300만 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10%로 하겠습니다. 승소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300만 원도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지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 번 돈을 아껴가며 모아둔 4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소송 진행하시면 남편분이 협박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을 모았죠. 부인, 남편분 재산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숨겨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금 계좌는 기본이고 보험이나 적금, 주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은영 씨 명의로 된 것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재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금이 8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1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씨 명의로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도 남편분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총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남편분이 실종신고 후에도 계속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국가를 속인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럼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저희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악질성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우선 남편분 재산부터 가압류해야 합니다. 혹시 도망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어요. 성현의 통장과 적금이 모두 얼어붙었죠. 그날 저녁 성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경아, 이게 뭐야? 내 통장이 다 막혔어. 그럼 좋겠네. 나는 5년 동안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영경아, 제발. 이거 취소해 줄 수 없어? 나도 생활해야 하고 은영이도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이 5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영경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전화로는 안 되겠어. 만날 곳도 없어.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법정? 영경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그러니까 합의하자. 합의? 5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당신이 이제 와서 합의? 그럼 얼마나 줘야 해? 5천만 원? 1억? 돈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당신이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기를 원해. 영경아, 제발. 지수 생각해서라도. 지수 이름 꺼내지 마. 당신이 5년 동안 지수한테 뭘 해줬는데 지수 얘기를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왔어요. 결국 전화번호를 바꿨죠. 가압류 소식이 성현의 직장에도 알려졌나 봐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김성현 씨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압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씨도 상황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최은영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김성현 씨가 이혼한 게 아니라 가족을 속이고 도망온 거라는 걸 알고는 완전히 화가 났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속였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며 울면서 따져 묻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륜녀가 됐다며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럴만하죠. 김성현 씨가 계속 변명만 하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영경이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은영 씨가 김성현 씨를 떠났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김성현 씨는 지금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예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친구가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최종 준비를 했죠. 부인, 법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만 차근차근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마 혼자 나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법정에서 뭔가 변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설사 변명한다고 해도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5년간의 가정유기, 사실혼 관계, 실종신고 악용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지수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엄마, 저 떨려요. 아빠 보는 게. 지수야, 괜찮아. 그냥 사실만 말하면 돼.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말하면 돼. 네, 엄마. 저 꼭 해낼게요. 우리를 위해서요. 드디어 법정 날이 왔어요. 성현은 변호사도 없이 본인이 직접 나왔더라고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진 채로 왔어요. 피고는 5년간 가정을 유기하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5년간 생사불명 상태로 가족을 기만했고 그 기간 동안 원고는 파트타임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고가 실종신고 상태를 악용하여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심지어 자녀까지 낳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가 행정 질서를 위반한 것이며 가정 파괴 행위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줬어요. 판사님, 저는 5년 동안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남편 생각에 울면서 혹시라도 살아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않았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하고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딸 하나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으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저희 딸은 아빠 없이 자라면서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1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상처받았습니다. 지수도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님, 저는 5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친구들은 아빠와 놀러 다니고 아빠가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 혼자 의지해야 했어요. 엄마가 2개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희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빠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수가 울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현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판사가 성현에게 물었어요. 피고,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판사님,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직장도 잃고 갈 곳도 없어서 위자료를 한 번에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5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도 가족에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이 사건은
피고의 극히 악질적인 가정유기 및 중혼 사건입니다. 피고는 5년간 가족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고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종신고 상태를 악용하여 이중생활을 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명의예금 1억 원, 적금 2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1천만 원, 그리고 최은영 명의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양도하라. 총 2억 원을 받게 된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데 성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경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이제 와서 용서? 5년 늦었어. 지수라도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어. 안 돼. 지수는 이미 당신을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영경아,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후회는 5년 전에 했어야 해. 이제 그만해.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내가 위자료는 분할로라도 꼭 드릴게. 그리고 지수 대학 등록금도.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영경 씨, 이제 가시죠.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요. 판결 후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지수와 함께 카페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엄마, 여기 어때요? 대학교 근처라서 손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좋다. 전철역도 가깝고. 카페 준비하면서 지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가끔은 나지.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미웠는데 법정에서 아빠 모습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우리를 버린 대가를 혼자 다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지수야. 사람이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엄마, 우리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시작이야. 새 출발 카페 개업 준비에 한 달이 걸렸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메뉴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엄마, 카페 정말 예쁘다.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지수야.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개업 첫날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했죠.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지수도 방과 후에는 카페에 와서 공부하고 가끔 손님 응대도 도와줬어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이 친구가 사장님 딸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네, 저희 딸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엄마 일도 도와주는 착한 아이예요. 카페 개업 3개월 후 매출도 꽤 안정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 감사해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지수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경영학과 붙었어요. 정말? 우리 지수 정말 잘했어.
엄마, 저 대학 가서도 카페 일 도와드릴게요. 방학 때마다 와서 알바할게요. 고마워, 지수야. 그때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김성현 씨 근황 알려드릴까요? 꼭 알아야 하나요? 참고용으로만요. 지금 다른 지역 공장에서 일용직 일하면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은영 씨와 아이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요. 그 이후로 지수와 카페 운영을 하며 지냈어요. 지수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엄마, 저 대기업 인턴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수야.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다가 탐정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부인, 김성현 씨 마지막 근황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은 조사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공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일자리를 잃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아마 앞으로는 연락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인은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때 저한테 의뢰하신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모든 일을 겪게 된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성현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 저는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 그랬다면 이혼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결국 우리한테는 이게 더 나은 결과였던 것 같아. 맞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면 충분해.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정의가 승리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새출발 카페의 사장이자 지수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그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와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